팔아 돈 벌고 닭고기 팔아 돈 벌고, 이게 바로 꽉 먹고 알 먹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단 4개월만 기르면 계란을 얻을 수가 있어 작은 회전력이 빠르고, 사육 방법만 잘 지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양계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친환경 닭과 계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귀농인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귀농인 선배들에게 듣는 친환경 닭 기르는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산과 평야, 그리고 바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고장 전남 장흥. 친환경 닭에서 희망을 찾은 귀농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계란 껍질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또 여기 보이세요? 노란 자가 너무나도 선명한 게 특별한 것 같아요. 친환경 닭을 어떻게 기르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남편이 결혼 1년 전에 먼저 귀농을 하셔가지고 친척분 친환경 양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양계장을 인수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 동시에 친환경 닭과 같이 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친환경 닭은 일반 닭보다 키우는 게 너무 깐깐하고 힘들다 보니까 일반 계란보다는 한 1.5배 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귀농 전에요, 네. 자영업을 했는데 제 거래처 중에서 유기농산물 마켓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닭을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유통기간이 지난 그러한 농산물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일반 사료를 먹였는데 이 유기농산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닭들의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귀농을 하게 되면 유기농산물, 이 닭을, 친환경 닭을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농에서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잡초도 제거하고 손님 오면 대접도 할 겸해서 이렇게 닭들을 몇 마리 키우기 시작되었는데요. 닭이 한 4개월 지나니까 알을 놓더라고요. 근데 감은 심은 지 4년이 지나야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닭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소득이 일어나니까 이거다 싶어 한번 몇 마리 키우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친환경 인증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시는데 다들 친환경 인증은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닭을 키우고 있어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은 항생제가 들어가는 사료를 쓰면 전혀 안 되고요. 네, 수질 검사도 해가지고 우리 좋은 물 사용하셔야 되고, 개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제초 이런 것도 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일일이 손으로 하손 작업하고 기계를 사용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손이 많이 가죠. 저는 이제 귀농한 지 3년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이 인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몇 마리 안 되니까 받지를 않았습니다. 감나무 밑에 그냥 방목에서 그냥 키우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제초제 쓴 밭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친환경 닭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집에 가자마자 울타리부터 치고 빨리 그거 해서 선배님들한테 잘 배워갖고 친환경 인정부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개사를 지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도 개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 냄새하고 그 분뇨 처리 문제 때문에 이게 마을 분들이 크게 반대하실 것 같아. 그게 걱정입니다. 선배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처럼 고요한 산자락 아래 오니까 바로 환경관리, 그 다음에 민원 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해결 방법이 이렇게 인적 드문데 깨끗한 곳 그런 곳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라는 말씀이죠. 네. 요즘에 그거 아니면 허가도 안 나요. 인가하고 500m 이상 떨어져야지만이 허가를 내줍니다. 바람 잘 불고 또 그런 곳에 환기 잘 하게 되는 곳에. 풍기 할 때는. 네. 이런 그 냄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물 제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냄새도 확실히 적고 그 친환경 퇴비도 생산이 되고
그래서 강 대표님도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2주일에 한 번씩 네. 주니까 그거 갖다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독을 네. 하는데 그럼 확실히 냄새가 적나요? 훨씬 적죠. 네, 친환경 닭은 그 항생제를 못 쓰기 때문에 그 사료하고 개사 소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모기에 무항생제 사료에 유황을 섞여서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매실온에 가고 도라지온에 양파온에 이런 걸 섞어서 제가 그걸 먹어도 막 힘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섞어서 먹이면서 질병이 네. 될 수 있는 대로 안 오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우리 닭들에게 현미쌀애기를 먹이는데요. 네네.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이 닭들이 지렁이 먹고 개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란자 부위를 제가 이쑤시개로 실험을 해봤는데 20개 이상 꽂아도 흐트럼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미소에서 사례기를 이렇게 얻어갖고 먹이고 있거든요. 발효 가정 교육이라고 있고 또 사료 가공 가정이라고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데 그 교육들을 들으면서 이런 것 좀 만들어서 먹여봐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연습하면 만들어 먹여봤는데 이게 닭들이 확연하게 이게 눈에 우리가 드러나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효과가 있다. 네, 그런데요. 친환경 닭은 아무래도 약을 못 쓰니까 조류 독감이나 또 이런 전염병에 약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예방을 하세요? 네,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들을 가지고 닭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네. 저희 개사 같은 경우는 잠자는 곳만 비가 안 들어온 곳이고 나머지는 다 그물로 쳐져 있습니다. 조류 독감 같은 경우는 그 새의 그 똥 그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먹고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차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그 조류 독감 같은 거 걸려보지를 안 해봤습니다. 병아리는 사오시나요? 아니면 직접 부화해서 키우시나요? 저는 지인 소개로 해서 이렇게 토종닭을 복원시킨 그 재래닭을 이제 분양을 받아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달걀 맛도 좋고 그 육질도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이거 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화한 지 2, 3일 된 거 그것을 직접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정란이라서 부화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계란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친환경 인증받은 곳에서 그 병아리를 가져올 때는 1일령을 가져오고요. 중추를 가져올 때는 70일령이 되는 닭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키우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선배님들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개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몇 동이 필요한지 또 자동화 시설은 어떤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뭐 자동화 시설 몇 동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설이 안 돼 있는데요. 개사를 3동을 지었는데 좀 강한 애들은 한쪽 개사에다가 또 중간 계열은 중간 계열에다가 또 약한 자들은 약한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방목을 하거든요. 이 개사를 여러 곳을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 동을 지어야 된다. 그렇죠. 소량의 이 닭들을 키워야지만이 좋은 품질의 이 계란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 200평 정도 되는 거를 2동을 반씩 갈라가지고 공간을 4군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닭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작게 지어가지고 여러 동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예.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연령대로 그렇죠. 돌려준다는 예, 예. 말씀이신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곳 빼고 또 네. 소독할 기간을 가지면서 네. 또 새로운 닭을 넣고 이렇게 그래서 돌려가면서. 계속 예. 하고 빼고 또 소독하고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로테이션을 예. 한다. 네, 그게 제일 좋은 백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연수에 따라서 날수에 따라서 이렇게 예, 로테이션 시킨다는 예, 거예요. 예. 이제 귀농을 하신 이제 초보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런 시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바다의 해풍이 1년 사이사실 불게 되면은 통풍이 일단 잘 되고 또 남양이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남양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고 자연의 조건을 좀 더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적은 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 대표님 말씀에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닭이 열이 많은 가축이라서 개사에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곳에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친환경 닭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족여행 가는 게 소원이에요. 예. 하루에 계란 줍고 포장하고 뭐 이런 세척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고요. 1년 내내 365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예, 그런 점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AI 오고 이러면 진짜 대체 방법이 없어요. 항생제를 못 쓰니까. 네, 항생제를 네. 못 쓰고 이러니까요. 그런 점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닭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개사를 지었어요. 네. 근데 그게 태풍 그때 루사였습니까? 어, 이것이 저희 집을 그냥 휩쓸고 가버렸어요. 어. 그래 이 축사가 그냥 뿡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제가 좀 축사를 좀 더 단단하게 지었으면은 그러한 그 불상사가 없었을 건데. 제일 어려운 점은 자연재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저희도 작년에 태풍 피해봤어요. 네. 축사가 넘어가가지고 새로.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갈등이 많이 되는데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통장 입금된 돈 보면 기분이 마음이 풀려요. 그럼 많이 되나 본데요? 네, 그 기쁨은 또 다르죠. 근데 이렇게 정말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길러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판매와 마케팅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주위에 이제 제가 탐진강 옆에 사니까 직접 먹이 줘서 키운 닭으로 그런 삼계탕 집이나 백숙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한테 이제 생닭이라든지 계란으로도 이렇게 네. 직접 판매하면 그것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마케팅은 우리 사돈, 친척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모두 나눠주니까 그분들이 주문이 와요. 입소문도 솔직히 말해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컬러 오브 에그라는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곧 출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 문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저희는 생협에 계란과 다 납품을 하는데 하고 현재도 주위에 친환경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공동 마케팅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하시게 되면 백 대표님 저도 좀 끼워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빨대를 탁 꽂아갖고 소스를 많이 해야 갑자기 우리 대표님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지금.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예비 귀농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 드릴 건 없고요.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이 닭에 대한 생리도 알 것 같고 귀농을 하시더라도 미리 한번 키워보시고 소량이지만 키워보시고 도전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투자하지 마시고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을 차차차차 늘려나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환경 공부를 좀 하시고 많이 하시고 양계장에 가서 1년 정도 먼저 일을 해보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훨씬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또 하지만 우리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죠? 친환경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품질 인증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도 7월부터 사료 내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항생제 대신에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먹었던 사료의 소화를 쉽게 하고 장을 튼튼히 하여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은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급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독, 차단 방역과 함께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농장에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수의사 처방을 받아서 조기에 치료하여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닭과 계란. 판로와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져 있는 양계 축산 농가의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환경 닭에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인 여러분,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도전해 보세요.